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해도 됩니까? 여의도와 함께 총리직을 사임하고 떠난 지 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살이 좀 쪄 보이죠? 지금 보는 게 스트레스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다운 얼굴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혼자 끓듯이 저는 공직생활 44년에 정치 24년 하는 동안에 언론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본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한없이 보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응대하지 못한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동안에 제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제가 3년 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제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K신문사를 3억 손매소 재견 문제에 대한 간단한 이유, 또 검찰총장과 여타의 검사들에 대한 민영사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오늘의 여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보원, 그리고 야권, 기후의 한국당 지도부에 드리는 보원,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천안 재보궐선거에 대한 저희 입장 및 향후 정치적 활동에 대한 큰 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아마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고, 특히 여기는 정치부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향후 필요하다니 별도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기사였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이것도 기억하시죠? 비타오백. 총리가 좋아하는 뿅뿅 비타오백. 뭐 이렇게 찍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네, 총리가 좋아하는 맛 뿅뿅 비타오백. 네. 자, 이거를 제가 왜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게 특종이었죠, 당시에. 이것 때문에 저 이완구 2015년 4월 27일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재판을 3년 가까이 2년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비타오백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3천만 원 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복잡하니까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성한종 회장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 귤박스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에 보여주었고 이에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그 결과 편집국장이 기사를 내버리지 않기로 한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박내용 평죽장 약속과 달리 다음 날인 2015년 4월 15일 노란색 귤박스가 비타 500으로 바뀌어 노란색 귤박스가 비타 500으로 바뀌어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모 씨의 1심 증언 신문 내용 법정 진술. 따라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정론집회의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육체적, 정치적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계양신문을 상대로 해서 3억의 손배소 소송을 이미 제기하였고 아울러서 형사 보도도 곧 발생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계양신문에서 이에 대한 전말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하고 사죄한다면 그 인형사 문제는 거둬들일 수 있음을 오늘 밝힙니다. 국민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한다면 인형사 문제를 무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검찰 문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타인으로부터나 안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을 때 우리가 1심, 2심, 3심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 끝나기 전에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한 검찰 측에서 그거를 폐기하면 여러분 재판 인정하시겠어요? 법정에 증거를 냈는데 피고나 재판장이 그거 좀 봅시다 했는데 폐기했는데요. 김정원 씨 성모검사 그거 갖고 뭐 있습니까? 빨리 주세요. 재판장 피고가 증거 좀 봅시다. 당시 제출하는 거 했더니 폐기했는데요. 이 검사가 할 소리예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재판 끝나기 이제 2심 항고 소송 진행 뒤에 대법원 상고심 나오는데 그거 폐기했습니다. 그 재판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에 관련된 고인의 보좌팀들이 금모 씨, 이모 씨, 한모 씨가 있는데 다 증거인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횡령으로 기소가 돼요. 이게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는데 쌍방 항소 포기를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금모 씨 수혜입니다. 이모 씨 보좌관입니다. 한모 씨 재정감사 사무입니다. 다 이 성완종 사건으로 했는데 쌍방 항소 포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 똑같은 사건으로 된 전평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심까지 갑니다.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요? 그 검찰이 생깁니까?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 8인이 등장이 됐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권 지소를 합니다. 거기 7억, 10만 달러, 3억
1억 이런 사람들 하나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정치검찰 아니에요? 이런 제가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 전직 국무총리,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선별해서 기소합니까? 수사합니까? 적어도 조사를 해야죠. 안 합니다. 안 불렀어요. 아무도. 홍 대표하고 이완구만 기소했어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관련된 자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항소 폭행입니다. 그리고 제일 분노한 것은 박모 검사는 관련자한테 고인 성완종 회장 못 봤다고 해달라고 빼달라고. 이 법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 잘못하면 또 고소를 당하니까 다 법정 진술을 가지고 한 얘기, 개인적 의견은 없습니다. 그저 좀 빼달라고. 박모 검사는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대부분의 성실하고 정직한 2000년 가까운 검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공부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검사 개개인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검찰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퇴출운동을 벌일 겁니다. 이게 정치검찰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앞으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없는 성실하게 지금 선량한 전국의 검사들과 함께 이러한 정치검사들 퇴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증인들 전혀 채택하지 않는데 반대합니다. 재판장이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검찰은 당신들이 오히려 불러야 될 증인을 신청을 반대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재판장이 검찰을 나무라고.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외 검사들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러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한다면 제가 이 민형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실제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검찰이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민형사 책임을 걷어들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계양신문과 마찬가지로 걷어들이겠습니다. 다만 국민 앞에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장차 정치권에서 청문회 내지는 민형사 문제는 물론이고 청문회 대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아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권과 야권에 대한 보완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이 사유, 생각, 사상, 이념, 가치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이 대립적 문제는 풀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모든 사유는 그 태생부터 모순점을 잉태한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진보라는 영역과 보수라는 영역은 충돌해온 역사를 갖고 있고 영원히 아마 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엘빈 퍼플러 얘기대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나 독일의 슈레더나 미국의 클린턴 같은 사람은 진보 보수의 그 상충적 개념을 보완적 관계로 승화시켜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실용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20, 30년 전에 해결하는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나는 여권에게 강력히 충고를 합니다. 20년, 30년 전 이른바 1980년대의 이념적 대립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몇 년 후에 또 다른 적폐의 대상이 돼서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풀겠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남남 갈등 왜 못 풉니까?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어서 진보와 보수를 상충적 대립적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보완적 관계로 승화시킵시오. 보완적 관계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몇 년 후에 반드시 오늘의 상황이 되풀이는 역사의 과오를 덮어갈 겁니다. 오늘의 진보가 내일은 보수가 됩니다. 이것이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닫습시오. 남북관계에 쓰는 힘만큼 남남 갈등, 남남의 이 화합, 통합 여기에 힘을 쓰십시오. 아니면 엄청난 또 큰 재앙이 몇 년 후에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원내대표 때 적어도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원내대표실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가면서 이 얽힌 아까 들어오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기자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야 간의 화합과 그리고 타협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본령을 저버리게 됩니다. 강력하게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러한 대승적 차원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되풀이 된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당을 비롯한 야권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야권이 분열돼 있죠. 지금 야권은 이 분열된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지방선거 전이든 후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견제 내지는 비판 세력으로서의 기능을 찾으려면 서로 통합하고 힘을 합치는 모습으로 가야지 현재 분열된 모습으로는 절대로 야당으로서의 야당의 권력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권 전체에게 충고의 말씀드립니다. 통합하십시오. 뭐 전이든 후든 지방선거 전이든 후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시면은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아마 언론인 여러분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을 비롯한 우리 당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행을 무겁게 하십시오. 우리 당 최고 지도부는 언행을 무겁게 해요. 국민들이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무겁게 천근같이 한 말씀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떠난 민심과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벼우면 절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말에 무게감이 실릴 때, 말에 무서움이 있을 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동의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행사를 눈앞에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소 여러 가지 과격스럽고 좀 그런 언행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처한 정치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적어도 6.13 지방선거 전까지는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도 언행의 무거움과 그 무서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석 달은 긴 세월이다. 한 달 후에 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미국에 가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입장을 미루는 것은 또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당 최고 지도부로부터 어떠한 6.13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충청권 민심이라든가 그동안 무슨 건의사가 올랐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한 번도 최고 지도층으로부터 6.13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제안과 내용을 직접 받은 바 없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또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저의 불필요한 말씀이 6.13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입장에 혼선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하면서 동시에 천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내 화합, 당내 갈등, 불필요한 오해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접고 당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단 한 표라도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서 우리 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한 말씀을 표현한다면 우리 당 최고 지도부는 당내 화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당내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6.13 선거 또는 그 후에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당내 화합을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야권 전체에는 통합을, 우리 당에게는 화합을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정치의 본령,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할 때 떠난 국민의 지지, 떠난 보수의 지지층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 당이 이
나름대로 옛 모습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6.13 지방선거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신중한 나름대로 행보를 해왔습니다만 그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을 피하지 않을 생각이고, 제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자질 있는 훌륭한 후학이 있을 때는 그들을 돕고 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누가 연탄가스 옛날에 얘기했죠? 큰 꿈은 연탄가스처럼 슬며시 찾아오지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꿈은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찾아옵니다. 용맹과 지략은 결코 관용과 너그러움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이완구 모습과는 다른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이 공백기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왕성하게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무서운 비판과 함께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